안녕하십니까? 핑크머니 헌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규제와 완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화된 시장 상황을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모두 동일하게 규제가 적용되었습니다. 다주택자는 무조건 나쁜 사람, 1주택자는 착한 사람이라는 단순한 구분이었죠. 하지만 현 정부는 이런 접근 방식이 가져온 부작용을 인식하고 수도권은 여전히 규제를 유지하되 지방은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1. 문재인 정부 시절의 규제와 그 부작용.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 집 한 채 20억 원짜리를 가진 사람은 착한 1주택자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 2억짜리 주택을 10채 가진 사람은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나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총 자산 규모가 아니라 채 수보유 주택 수만 따졌다는 겁니다. 서울의 20억 원짜리 한 채보다 지방의 2억짜리 주택 10채가 합계 금액은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다주택자는 규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지방에 여러 채를 보유한 사람들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주택을 정리하고 결국 서울에 똘똘한 한 채로 몰렸습니다. 이렇게 수요가 서울에만 집중되면서 서울 집값이 급격히 뛰어오르고 지방은 침체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도 겪고 있는 수도권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2. 현 정부의 인식과 새로운 접근. 현 정부는 이런 문제를 의식하고 방향을 바꿨습니다. 수도권은 여전히 규제가 필요합니다. 반면 지방은 완화 정책을 통해 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취득세 완화입니다. 과거에는 공시가 1억 원 미만 주택만 해당되었는데 이제는 2억 원까지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즉, 지방에서 공시가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여러 채 사더라도 취득세는 기본 세율 1.1%만 내면 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정책은 인구소멸 관심지역 제도입니다. 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지방의 이런 관심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더라도 여전히 착한 1주택자로 인정받습니다. 즉, 규제 완화를 통해 지방으로 자금과 사람이 흘러가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3. 왜 이번에는 반응이 더딜까?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과거 2020년에 공시가 1억 미만 주택 규제 완화가 나왔을 때는 해당 물량이 순식간에 팔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시가 2억 미만 주택이 그렇게 빠르게 소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첫째, 물량 차이입니다. 당시 공시가 1억 미만 주택은 전체 주택의 약 10% 정도였습니다. 희소성이 크다 보니 투자자들이 몰려 단기간에 싹쓸이가 일어난 겁니다. 하지만 지금 공시가 2억 미만 주택은 전체의 75%를 차지합니다. 물량이 많다 보니 예전처럼 빠르게 움직일 수 없는 거죠. 둘째, 시장 분위기 차이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초저금리와 유동성 확대 시기였습니다. 정부가 돈을 풀고 부동산은 상승기였으며 투자 심리도 뜨거웠습니다. 지금은 반대 상황입니다. 금리도 오르고 미분양이 쌓이며 분위기가 냉각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규제를 완화해도 투자 심리가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2025년 1월 정책 시행 이후 공시가 2억 미만, 주택 가격은 약 1015%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처럼 폭발적인 반응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4. 부동산 가격과 인간 심리. 부동산 시장을 이해할 때 심리적 요인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른바 앵커링 효과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분양가는 평당 1천만 원을 넘고 원자재 값과 공사비도 크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과거 가격을 기준 삼아 이건 너무 비싸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남성 투자자들은 과거 가격에 더 집착하는 경향이 있고 여성 투자자들은 미래 가능성을 더 중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동산 투자에서는 여성들이 더 현실적인 판단을 내려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는 눈입니다. 5. 하락기에는 갈아타기 전략이 필요하다. 이제 실질적인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락기에 투자를 두려워합니다. 더 떨어지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망설이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1억 하던 집이 3억까지 올랐다가 2억으로 떨어졌다고 합시다. 사람들은 1억으로 다시 돌아갈 거라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시 3억을 넘어 4억으로 가는 게 시장의 흐름입니다. 따라서 2억으로 떨어졌을 때는 기회입니다. 이때 들어간 사람이 결국 수익을 보게 됩니다. 특히 1주택자는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락기에 입지가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6. 지방 투자와 바닷가 도시의 매력. 이번에 지정된 인구 소멸 관심 지역을 보면 강릉 속초동에 같은 바닷가 도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투자자들이 이런 지역을 선호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바다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강릉 갈래? 속초 갈래? 라고 물어보면 대답은 늘 같습니다. 바다 보러 가자. 사람들은 중앙시장이나 시내 구경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커피 한 잔을 마셔도 바다 앞에서 마시고 싶어 합니다. 관광객의 수요가 집중되는 입지이니 장기적으로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7.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규제 정책은 서울과 지방을 동시에 묶으면서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현 정부는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수도권은 규제를 유지하면서 지방은 완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물량이 많고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어 시장 반응은 제한적입니다. 부동산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판단해야 하며 하락기에는 오히려 갈아타기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바닷가 도시 같은 관광 중심지는 장기적으로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